215페이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자금 관리와 관련된 전표 입력을 해볼 텐데요. 자, 215페이지. 필요 지식 잠깐 읽어보고 갈게요. 현금 시제 관리. 자, 현금 시제 관리라는 건 뭐냐면, 현금의 장부 금액이 실제 시제하고,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치하면 별다른 회계 처리하는 게 없지만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임시로 일시적으로 쓰는 개념 과목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현금 과부족이라는 개념 과목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퇴근할 때 현금 관리자는 장부상의 현금과 이 장부의 현금 잔액하고 금고에 있는 실제 잔액을 항상 확인해야 돼요. 항상 확인해서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일치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현금 과부족이라는 개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론에서 이미 우리가 배우고 왔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소액 현금 제도. 현금 과부족은 뭐 위에 있는 거, 그걸로 정리가 됐고요. 여기서 여기가 지금 소액 현금 제도인데, 소액 현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볼까요? 소액 현금 제도는 지점 등에서 필요한 금액의 현금 지급 한도를 정해놓고 현금을 전달하여 지점 등에서 현금 결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점, 출장소, 현장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후에 그 지점에서 이제 그 현금을 지출한 그 증빙을 사용 내역이라고 하죠. 그 증빙하고 사용 내역을 작성해 가지고 본점으로 보고를 하면 다시 그 금액만큼을 보충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소액현금 제도라고 합니다. 이 소액현금 제도는 다른 말로 써놓으세요. 전도금하고 같아요. 전도금. 그래서 소액현금과 전도금 같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이 뒤에 실습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소액현금에 대해서는 NCS 평가 문제에서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도금 사례, 요거는 제가 자료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잘 설명 들으시고, 요거는 문제가 분명히 나가니까, 문제를, 프린트? 이거 설명 끝나고 해줄게요. 잘 설명 들어놓고, 이거는, 이것과 뭐 똑같거나 좀 비슷하게 나올 테니까, 잘 밥을 이게 분계 문제이기 때문에 분계를 직접 써야 돼요. 아까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옵니까? 그랬는데, 서술형이라는 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쓰는데, 이렇게 분계 정도는 직접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쓰는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전도금 제도, 가로 열고 소액현금 제도예요. 전도금 제도 운영하는 경우 회계 처리 사례를 보겠다 이거예요. 자, 주식회사 이천건설은 전도금 계정을 운영하며, 즉 소액현금 계정을 운영한다 이 말이에요. 음성 현장에 소액현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했다. 여러분은 전도금 계정 과목을 쓰십시오. 전도금 계정 과목. 그러니까 전도금으로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넣어야 돼요. 소액현금을 괄호 쓰게 돼요. 전도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했다. 이거 회계 처리하시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라 이거. 자산증가, 자산감소 이건 안 써도 됩니다. 거래의 결합관계까지 쓰라고 그러면 쓰지만
실제로 시험에서는 요 밑에 거 요거 쓰라고는 안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자, 본사에서는 보통예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대변에는 보통예금 아마 은행을 알려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농협인지 국민은행인지 그건 가르쳐 줄 거니까 그 계좌번호 여기 거래처 여기다 쓰시면 되고. 예. 그럼 차변을 뭘로 하느냐 이거. 차변을 전도금으로 잡아요. 전도금. 전도금도 그 현장별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거래처 쓰듯이 가로 속에 음성 현장 이렇게 써야 돼요. 만약에 장우원 현장이다 그러면 장우원 현장, 예, 이렇게 거래처를 씁니다. 전도금에서는. 그리고 거래처 등록도 하라고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음성 현장 또는 뭐 장우원 현장 이런 거를 거래처 등록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전도금을 지급했을 때 회계 처리 잘 보세요. 차변에 전도금 거래처 쓰고 금액, 대변에 보통예금 거래처 쓰고 금액입니다. 만약에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으로 하면 되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러면 대변이 보통예금인 거죠. 자, 그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음성 현장에서 보고서가 올라온다 이겁니다. 자, 음성 현장에서는 전도금 사용 내역과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본사에 보고서를 보내왔다 이거예요. 송부하고 본사는 전도금 사용 내역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고 사용액을 다시 보충 지급하기로 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두 건의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랬네요. 그러니까 무슨 회계 처리예요? 사용 내역에 대한 회계 처리하고 보충 지급한 거 회계 처리하고 이렇게 두 건을 하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보고서가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음성 현장에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라고 이게 왔어요. 이렇게 직원 식대로 회식대로 20만원 썼고요. 물론 증빙이 있었겠죠. 영수증. 우편 요금으로 10,000원 썼고요. 거래처 접대비로 39만원 썼대요. 그래서 6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음성 현장에 이제 돈이 40만원밖에 없잖아요. 이제 돈이 이제 부족하니까 중간에 미리 이 보고를 해가지고 다시 60만원을 받아내려고 이 사용 내역을 올려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본점에서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요? 첫 번째, 사용 내역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되죠. 그게 뭐다? 이거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죠. 자, 회식 때는 복리후생비죠. 비용 발생이니까 차변에 복리후생비 20만원. 우편 요금은 통신비죠. 그러니까 통신비로 10,000원 비용 발생. 거래처 접대했어요. 접대비죠. 개정 과목 정확히 하셔야 돼요. 여기다 뭐 여기 거래처 접대, 개정 과목에도 거래처 접대 이거 안 돼요. 예. 정확한 개정 과목. 통신비 대신에 여기다가 우편 요금 이거 안 돼요. 예. 그래서 통신비 이거 분개할 때는 개정 과목을 정확히 써주시고. 그래서 비용 발생이 다 합치면 60만원. 대변은 이제 이 본사의 전도금 중에서 이제 60만원은 줄어들어야죠. 그래서 대변의 전도금 음성 현장도 60만원 자산 감소시킵니다. 이거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사용액을 보충 지급했다는 거죠. 보통예금 계좌에서. 그러면 이 분개를 또 해줘야죠. 자, 60만원을 다시 내려보내줬어요. 뭐 대변의 보통예금 농협통장에서 60만원 자산 감소. 차변은 다시 전도금으로 다시 잡아야지. 예. 사용한 거 전도금에서 자산 감소 시켰다면 다시 보내줬으면 다시 전도금으로. 얼마? 이번엔 60만원. 저기서는 100만원. 여기서 60만원 소멸되고 다시 60만원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나가는 거예요. 현장하고 본점 간에 계속 이런 소액 현금을 관리하는 회계에서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자, 아쉽게도 우리 AT 시험에서는 이것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AT 우리 자격 시험에서는. 그런데 NCS 평가에서는 이걸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NCS 평가 시험 자금 관리 때 이와 아주 비슷하게 문제가 나가니까 이거 분개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 사용 내역을 가지고 개념 과목별로 이렇게 분개할 줄 알아야 되고요. 바로 보충액 지급한 거 다시 이거하고 같은 분개를 해주는데 금액만 달라요. 여기서는 100만 원이지만 이때는 보충해 주는 것만 금액만 달라지겠죠. 이런 시스템이다. 이거. 예. 양이 많아서 메모가 안 되죠. 그래서 인쇄도 해주겠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표 좀 봐주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 냅니다. 현금 과부족에 관한 건데 자, 위에 있는 걸 먼저 볼까요? 장부가 작다, 실제가 크다. 이건 돈이 금고에 더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때 만약에 5만 원이 많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현금이 많네 하고 늘려줘야 돼요. 장부를. 차변에 현금 5만 원이에요. 많다 그러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변에 현금이 아니라 돈이 나갔네 하고 대변에 현금 5만 원 이래야 되겠죠? 예, 이거는 지금 돈이 남았어. 장부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들어왔네? 차변에 현금. 왜 들어왔는지 몰라. 대변에 현금과 부족 5만 원.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게 한 12월 한 20일 날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산일 이제 열흘쯤 지나가지고 말일이 됐어요. 결산 말일 12월 31일 그때까지도 이 5만 원이 무슨 돈이 들어왔는지 안 밝혀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5만 원 들어온 거를 이익 잡아야 돼요. 자비익. 수익 발생은 대변이니까 대변에 자비익 적어야죠. 차변의 현금과 부족을 어떻게 해야 돼요? 털어내야죠. 차변의 현금과 부족 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많았을 때 이렇게 하고 적었을 때 장부가 더 많고 실제가 적어요. 그러니까 5만 원 차이가 난다. 돈이 없어. 금고에 5만 원이 지금 비어. 돈이 빈다 그러죠. 그러면 돈이 나갔죠. 대변의 현금이에요. 그런데 무슨 돈으로 나갔는지를 몰라. 그래서 차변의 현금 과부족. 그것이 결산일까지 안 밝혀졌어요. 안 밝혀졌어. 그러면 잡손실. 비용 발생한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이 잡손실. 그 대신 대변은 현금과 부족으로 털어낸다 이겁니다. 아까 이렇게 털어냈고 이번에는 이렇게 대변의 현금과 부족 해가지고 털어내는 거예요. 이거 시험 냅니다. 돈이 아마 모자라는 쪽으로 제가 낸 것 같아. 네.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돈이 남았다고 했는지 모자라고 했는지. 이거 분명히 나갑니다. 예. NCS 평가 문제도 나오고 실제 AT 시험도 현금과 부족은 꼭 알아야 돼요. 과거에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현금 출납장이라는 건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날짜별로 순서대로 쫙 기록해 나가는 게 현금 출납장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보조장부예요. 보조장부라는 건 뭐냐면 일부러 현금 출납장을
우리 전산에서 따로 안 써요. 뭐만 하면 돼요? 전표만 입력하면 현금 출납장 만들어져요. 전표 입력하면 분계장이 주장부잖아요. 네. 그래서 분계에 의해서 현금 출납장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현금 출납장 우리가 앞으로 구경 많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현금의 잔액, 시제액은 현금 출납장만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루 거를 마감하면서 일개표를 봐도 당일 현금 잔액과 전일 현금 잔액이 나타나요. 또 한 달을 마감할 때 월개표라고 하는 거에도 지난달 말 현금 잔액과 당월 말 현금 잔액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금 잔액을 확인하는 장부들이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금 출납장, 일개표, 월개표 등이 있다. 자, 그러면은 뭐 이건 뭐 일개표를 보는 요령은 우리가 뒤에서 제가 설명할 기회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 뭐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현금 시제라는 게 돈이 나갔으면 그게 돈이 지출됐으니까 현금이 줄을 것이고, 입금 돈이 들어왔으면 현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식이 뭐예요? 금일의 잔고라는 것은 전일 잔고에다가 현금 거래 대변, 현금 거래 대변은 여기 일개표를 가지고 하는 얘기인가요? 현금 거래 대변, 이건 현금 대변이면 현금 대변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요 설명이 이걸 뭐하러 이거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자 밑에 일개표하고 연결해서 그래요. 자 차변 대변인데요. 여기에 현금 거래 대변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현금 거래 이쪽 대변을 말해요. 이쪽 대변. 지금 밑에 있는 게 일개표잖아요. 지금 여기 대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에 대변이 들어온 돈이에요. 여기서는 일개표에서는 차변이 나간 거예요. 여기 차변에는 동그라미가 되어 있네요. 복리후생비 3만원 현금에 기록되어 있죠. 복리후생비가 현금으로 지출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리후생비가 비용이니까 차변에 온 것은 비용이 발생한 거잖아요. 복리후생비가 지금 이게 일개표입니다. 일개표인데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이 차변에 기록되면 이 복리후생비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현금란에 기록됐어. 그러면 현금으로 나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대변의 현금은 뭐겠어요? 현금으로 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변에 있는 현금은 더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변에 있는 현금은 빼야 전일 잔고에다가 이렇게 더하고 빼면 금일 잔고가 나온다. 어디에서? 일개표에서. 일개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 책에는 나와 있지만은 전일 잔고가 126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만 원 지출됐죠? 128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3만 원 지출됐잖아요. 그러니까 금일 잔고가 1277만 원. 3만 원 줄어들어 가지고 그렇게 표시된다. 그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보는 방법이 그렇다. 나중에 일개표, 월개표 실제로 여기 밑에 바로 나오는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 내용을 볼까요? 자, 1번 3월 31일 현재 현금 잔액은 얼마요? 이랬습니다. 자, 3월 31일 현재의 현금 잔액을 알아보는 방법은 시산표를 보는 방법, 현금 출납장을 보는 방법, 일개표를 보는 방법, 월개표를 보는 방법. 한 5가지 방법이 있네. 한번 쫙 보겠습니다. 먼저 3월 31일자 전표 입력 화면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표 입력 화면을 보고 있죠? 여기다가 3월 31일을 한번 입력해 보세요.
3월 31일. 자, 전표 입력하는 화면에 여기에 날짜를 입력하면 바로 옆에 현금 잔액, 그날 현재의 현금 잔액 딱 뜹니다. 1173만 9천원 나오죠. 자, 두 번째 현금 출납장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가지고 현금 출납장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죠. 눌러보세요. 현금 출납장 눌러가지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로 입력하느냐. 3월 31일 현재만 알면 된다면 하루만 입력하면 돼요. 3월 31일부터 3월 31일. 그리고 요 잔액을 보면 되죠. 저 오른쪽에 잔액. 자, 3월 31일 현재 잔액이 여기 현금 출납장은요. 입금, 출금, 잔액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잔액에 1173만 9천원 나오죠? 조금 전에 전표하고 똑같죠? 자, 이번에는 일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가지고 일개표 여기 세 번째 있습니다. 일월개표 눌러서 여기다가 이거는 한 달로 한번 볼까요? 3월 1일부터 3월 31일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3월 31일 현재니까 금일 잔고를 보면 되죠. 금일 잔고 1173만 9천원. 전일 잔고. 전일 잔고는 1183만 8천원. 요 9만 9천원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월계표에서 볼까요? 자, 월계표. 자, 월계표 3월 한 달만 볼까요? 3 엔터, 3 엔터. 그럼 3월부터 3일까지, 3월까지. 네. 가운데 계정 과목 있고요. 밑에 금, 월, 잔고. 금, 월이라는 것은 3월의 말일을 말합니다. 3월 말일 날의 잔고가 11739,000이다. 자, 그 다음에 시산표에도 나와 있다 그랬죠? 자, 전체 메뉴 눌러서 여기 시산표, 합계잔액 시산표, 일월계표 바로 밑에 있습니다. 눌러보세요. 여기다가 3월 31일을 입력해보세요. 그러면 현금이 당좌자산 맨 처음에 여기 현금의 잔액을 볼 수 있죠? 잔액은 요 잔액란에 있는 거. 합계를 보는 게 아니라 잔액. 11739,000 똑같은 거. 그래서 현금의 잔액을 알아봐라 그러면 어떤 장부를 보든지 금방 찾아만 보면 되겠다. 가장 기본은 보조장에 있는 현금 출납장. 그게 날짜 순서대로 쭉 돼 있으니까. 우리 통장 거래 내역처럼 날짜 순서대로 들어오고 나오고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가장 보기 편하겠죠, 그게. 자, 굳이 거래 내역이 아니고 잔액만 본다면 현금 출납장 꼭 열려고 할 필요 없다 이거죠. 전표 위에도 보이니까. 그 날짜 입력하면. 다음에 수행 2번 봅시다. 2월 한 달 동안 현금 지출이 가장 많은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은 뭘까요? 이랬어요. 현금 지출에 따로 나오는 게 아까 일개표, 월개표였죠. 2월 한 달이니까 월개표에서 보겠습니다. 자, 일월개표 가가지고 월개표 탭을 눌러요. 눌러서 2엔터 2월부터 2월. 그러면 2월 한 달 거래가 집계가 됐는데 판매 관리비 중에서 현금 지출이 가장 많은 거. 자, 접대비네요. 접대비가 10만 원으로 현금 지출이 판매 관리비 중에서는 제일 많았죠.
이런 식으로 장부를 우리가 볼 줄 알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하고 여러분이 굉장히 친숙해야 돼요. 네, 집에 가셔서도 오늘 좀 시험 공부 좀 해야지 하면은 이 프로그램 열었다 닫았다만 해도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양식에 익숙해져야 돼요. 네. 프로그램 열었다 닫았다 만 해도 공부가 된다. 자, 그래서 자금관리 관련된 메뉴, 현금 시제 관리에 관한 거 몇 가지 해봤고요. 예금 관련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금 관련된 거 우리 교재 219페이지 가볼까요? 네. 자, 우리 예금과 관련된 개정 과목들 여기 소개했네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네. 그리고 여기 당좌예금이 있는데 당좌예금은 저 밑에서 지금 당좌예금은 그 아래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뭐 애적금의 구분을 말이죠. 이렇게 개정 과목을 이렇게 구분해서 써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통예금은 여러분 언제든지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를 입금과 출금을 할 수 있는 거래고, 정기예금은 일정한 기간 동안 예치를 했다가 만기 때 찾는 것이죠. 아실 거고. 그래서 이자를 나중에 한 번에 받잖아요. 그 다음에 정기적금은 매달 불이백을 정해놓고, 요즘은 또 적금도 불이백을 뭐 자기가 마음대로 불입하는 그런 정기적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번 납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목돈을 찾는 그런 예치금이 정기적금이죠. 이런 개정 과목이 있다. 자, 그런데 당좌예금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이제 이론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은행계정 조정표를 추가로 설명합니다. 뭐 별까지 그릴 필요는 없어. 은행계정 조정표 뭐 시험에 여간해서 잘 나오지는 않는데 이해는 좀 해줘야 돼요. 언제 나올지 또 모르니까. 은행계정 조정표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은행계정 조정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의 잔액은 기업의 당좌예금 장부의 잔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은행의 당좌예금하고 기업의 당좌예금 장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대요. 왜 발생한대? 설명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당좌수표를 발행한 경우 당좌예금 계정의 잔액을 감소시켜 장부에 반영을 하였으나, 자, 오늘 우리가 거래처에다가 당좌수표 100만원짜리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회계 처리합니다. 대변의 당좌예금. 그러면 우리 회사 장부에서는 당좌예금 장부에서는 100만원이 줄었죠. 그러면 오늘 은행도 100만원이 줄었을까요? 이런 얘기죠. 줄을 수도 있고 안 줄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 거래처가. 그 수표를 받은 거래처가 당좌 수표를 은행에다가 바로 갖다가 제시하면 같은 날 빠져나가니까 일치하겠죠. 그런데 그 우리 회사 수표를 소지한 거래처가 은행에 제시를 안 해. 100만원짜리 수표를 자기 회사 금고에 딱 넣어놔. 한 달간, 두 달간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은행으로 제시가 안 되면 은행의 통장에서, 우리 회사 통장에서 안 나가죠. 근데 우리 회사는 나간 걸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거래처가 언제 그걸 은행에 제시해가지고 찾아갈지 모르죠. 그러니까 회사하고 은행의 당좌예금 잔액은 항상 안 맞게 돼 있어요. 맞는 날이 오히려 적어. 불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결산일에 말이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결산을 할 때 우리 회사 당좌예금 잔액이 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 그걸 어떻게 증명해? 못 믿겠어. 그거 은행 잔액 확인서 제시해야 돼. 은행에 가서 우리 회사 12월 30일자 우리 회사 당좌예금 잔액이 이만큼이다 하는 것을 은행에서 증명서를 해줘야 돼.
그럼 은행에서는 없는 돈을 있다고 증명해 줄 수 있나요? 실제로 있는 것만 증명을 해주죠. 그러면 우리 회사 회계 처리한 장부하고 안 맞으니까 재무상태표의 당좌 예금하고 은행의 잔액 금액하고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 설명하는 표가 은행계정 조정표예요. 그래서 이거 결산 때 만들어야 돼요. 예. 왜 은행 잔고하고 왜 우리 회사 재무상태표 당좌예금 잔액하고 요만큼 차이가 나는가? 그것을 표로 만들어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게 은행계정 조정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느 회사나 당좌예금 계좌가 있는 회사는 거의 다 안 맞아요. 안 맞아서 이 원인을 밝혀가지고 그것을 작성을 한 표. 이거 결산한테 항상 만드는 주석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주석. 예. 주석에다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수행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이번 예금 관련 거래다 그랬네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진주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 금액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 지급했습니다. 네, 여러분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했다. 그러면 자산인데 이때 쓰는 개념 과목 알고 있죠? 네, 단기 매매 증권이죠. 단기 매매 증권. 자, 그 다음에 그 대금은 얼마를 지급했을까요? 100주를 한 주당 10,000원씩 샀죠? 얼마일까요? 1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통장에서도 100만 원이 찾으신 금액에 찍혔다. 이거 분계 간단하겠네요. 차변에 뭐라고 쓰면 돼요? 네, 단기 매매증권 100만 원 쓰세요. 단기 매매증권 100만 원. 대변은 뭐라고 써야 돼요? 네, 보통예금 100만 원. 근데 보통예금 괄호 열고 신한 보통예금 괄호 열고 신한. 예, 제가 여러분 NC에서 평가 문제 낼 때 분계 쓰시오 할 때 이런 은행 같은 개념은 꼭 보통예금 뒤에 은행도 써주세요. 그래야 완벽하게 맞추는 거예요. 보통예금 신한 100만 원. 분계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행 2번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전표 입력을 해보죠. 날짜는 이 날짜입니다. 4월 10일 일반 전표에다 입력합니다. 4월 10일 일반 전표에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라 107번이네요. 거래처 안 써도 됩니다. 저교에다 써주는 게 좋아요. 저교에다가 여기 1번 저교 그냥 써도 됩니다만 너무 간단하니까 1번 저교라고 하는 저교를 이렇게 수동으로 입력하는 게 좋아. 이런 거는. 자, 어느 회사 주식 그런 설명 거기 있나요? 네.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주식회사 진주 주식 100주 곱하기 골뱅이 10,000원 이렇게 넣어주면 가장 좋아요. 자, 주식회사 진주 100주 곱하기 골뱅이 10,000원. 이 골뱅이 10,000원은 한 주당 10,000원 이 말입니다. 단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저교를 넣어주는 게 바람직하고요. 차변 금액은 100만 원이죠.
자, 날짜에서 엔터 치고 4번 대변. 대변은 보통의 금이죠. 보통의 금은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신한. 그리고 적요는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하고 지나가면 돼요. 엔터로. 그리고 100만 원. 네, 이렇게 하면 전표 입력을 잘 한 겁니다. 수행 내용이 하나 더 있네요. 4월 10일 현재 애적금 현황을 조회해봐라 그랬어요. 4월 10일 현재 애적금 현황을 조회하면 보통 애적금 현황을 보면 아마 잔액밖에 안 보일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100만 원 빠져나간 걸 보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애적금 현황이라는 메뉴는 어디 있느냐. 전체 메뉴 나가보시면요. 여기에 있어요. 자금 관리 쪽에. 여기에 두 번째 메뉴 애적금 현황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거래처 등록할 때 금융거래처 2개밖에 등록 안 했잖아요. 그럼 여기 조회해봐도 2개밖에 안 나올 거예요. 자, 원장을 볼까요? 잔액만 보느냐 원장을 보느냐. 원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보라는 말은 없지만 예, 그러면서 4월 10일 현재니까 우리는 좀 길게 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길게 보겠습니다. 계좌는 전체를 보겠습니다. 엔터. 그랬더니 계좌가 여기 오른쪽에 보여요. 현재 당좌, 국민은행 당좌 계좌를 보고 있어요. 당좌 계좌는 전기 2월 된 것밖에 없고 아직 4월 10일까지 단 한 건도 거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목록 단추 눌러서 신한은행 보통 한번 눌러보세요. 응? 다시 엔터. 처음부터 끝. 여기 신한은행 보통.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야 되나? 예. 이거 화살표 눌러서. 네, 이 화살표 눌러서 신한은행 보통으로 바꿨더니 조금 전에 당좌는 아무것도 내역이 없지만 신한은행 보통은 2월 25일 날 급여 지급한 것도 여기서 나갔고 대변에 나갔죠. 예, 전기에 2월 된 건 4,1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3월 10일 날 건강보험료도 납부했고 상품 구입 계약금도 나갔고 4월 10일 날 주식 사는데도 돈이 여기서 인출됐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현재 잔액은 2,930만 원이다. 이렇게 애적금 현황을 계좌별로 이렇게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거. 이것이 원장. 그러면 잔액은 뭘까요? 잔액만 보여주는 거예요. 잔액 한번 가볼까요? 잔액에 가가지고 4월 10일 입력해 보세요. 잔액에 가가지고 4월 10일 누르면 당좌 계좌에는 요만큼이 잔액이 있고 보통예금, 신한 보통예금에는 요만큼 잔액이 있다. 잔액만 보는 게 잔액 탭. 내역까지 보는 것은 원장. 애적금 현황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금 관련된 메뉴들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카드 관련된 것도 자금하고 관련이 있겠죠. 카드. 그래서 카드 관련된 거는 쉬고 싶죠? 네. 쉬었다가 제3절 같이 하겠습니다.